자, 반갑습니다. 물리전자 첫 강의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제가 사정상 공지한 바대로 외부에 일이 있어서 녹화 강의로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실시간 원격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강의에 물리전자 원 공입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리전자의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이 무엇이고 또 목표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그리고 강의의 목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1주차에 월화가 강의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1주차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강의는 강의 개요만을 보통 소개하고 끝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진도를 살짝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먼저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합시다. 과목명은 뭐 물리전자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피직스라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니면이 쓴 교재 이름도 An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Devices 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자의 피직스, 물리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부터 정리적인 측면, 또 소자가 동작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이 물리전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의 특성상 어떤 피직스적인, 물리적인 해석법들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다지 많은 수학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물리전자를 공부할 때는 물론 이게 반도체 입문 과목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2학년의 필수 과목 중에 그중에 이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거치게 되는 입문 과목이고요. 물리전자 원에서는 주로 반도체의 피직스, 물리적인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에 듣게 될 물리전자 2에서 본격적인 중요한 소자들, 주로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든지 모스펫이라든지 이 두 개의 중요한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작 원리 같은 것들을 공부하게 될 예정일 겁니다. 어, 자, 나에 대한 정보는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잘 알 거고요. 혹시 저랑 뭐 어떤 컨택을 하고 싶은 학생들, 이제 이 수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든지 또는 수업의 진행 관련해서 뭐 시험이라든지 과제의 경우는 우선 과제 얘기부터 합시다. 과제는 여기 이승민이라는 제 대학원생이 교육 쪽을 맡게 될 거고요. 여기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원생들도 바쁘니까 주로 과제,
여러분들 레포트를 제출하게 될 텐데요. 이 레포트의 채점 및 관리는 전적으로 이 교육조교가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라든지 제반 문제들은 1차적으로 이승민 조교와 컨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사전에 컨택을 한 뒤에 연구실은 7130호 고체전자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촉을 하시기 바라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채점은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수업 전반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와 연락을 취하시면 되는데요. 제 경우에도 여기 써 있는 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내가 가능한 한 매일 한 두세 차례는 메일을 체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습 요소는 없고요. 100% 이론 과목입니다. 뭐 선수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강요된 선수 과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SC의 일반적인 물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학 약간의 미분 방정식이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수학적인 요소는 그렇게 뭐 크게 물론 이것도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든지 좀 깊숙이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잠깐 방문을 해갖고 여기까지 얘기했죠. 자, 아무튼 이 과목은 100% 이론 과목이고요. 어, 우선 강의 목표 얘기해 봅시다. 아까 뭐 거의 다 얘기했는데 이 과목은 반도체 기본 물성 전반적인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5챕터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PN 접합 또는 PN 다이오드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소자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 그리고 정기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강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5개의 내용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5챕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교재 이면책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자전기공학부에서는 챕터까지가 이제 물리전자 1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본격적인 트랜지스터들, 모스펫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다루는 것이 물리전자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이제 좀 특수한 소자라든지 어드밴스드에 있는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 이제 심화 과목으로 여러분들 고체전자 소자라고 김현석 교수님이 강의하고 계시죠. 자, 이 물리전자 1에서는 이런 5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챕터 1에서는 반도체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도체란 주로 우리가 실리콘을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실리콘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의 크리스탈 스트럭처, 결정 구조라고 하죠, 우리말로. 이런 그 독특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독특한 결정 구조가 있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재료적인 측면, 전반적인 재료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2에 넘어가면
이제 에너지 밴드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밴드 시오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띠 이론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이것이 이제 그 물리학의 한 분야인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 고체 물리의 중요한 사상으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그 에너지 밴드 이론은 그 물리학적인 사고 방식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소위 퀀텀 피직스라고 불리는 양자 물리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을 얘기할 때 흔히 양자 물리학이라는 1900년도 들어오면서 소위 촉발되기 시작한 새로운 물리학의 사조를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라고 부르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현대 물리학의 한 갈래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물리학 사조가 있죠. 주로 이제 이 두 개의 큰 축을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그 현대 물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하지만, 큰 그 주제로 보면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이 양자 물리학에 부리는 이 현대 물리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밴드 이론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챕터 2에서 잠깐 맛을 볼 텐데요. 이거 얘기하면 또 이것도 한참 길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반도체의 물리적인 현상들이 이런 띠 이론 또는 밴드 이론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밴드 다이아그램이라고 부르는 그림도 그리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밴드 이론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 수자의 동작 원리들을 설명해 나가고 이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밴드 이론이란 뭐고, 이 밴드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이제 챕터 2의 중심 주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자 물리학의 얘기가 불가피해집니다. 근데 양자 물리학은 뭐 사실 그 자체가 큰 학문의 덩어리고요. 나도 양자 물리학의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이 짧은 시간에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잠깐 양자 물리학의 어떤 정신,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생각의 배경. 다 모든 수학적인,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체계와 물리학적인 체계가 있지만 그런 거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도대체 양자 물리학이 어떠한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 사고방식을 잠깐 엿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조에서도 간단히만 다루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오랜 시간을 투자할 그런 시간 여유도 없고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양자 물리학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물리학과에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밴드 이론이라는 것이 반도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챕터 2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로 넘어가면 평형 상태라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 하면 많이 들었을 용어입니다. 이제 반도체에서 정의하는 평형 상태란 도대체 무엇이고, 뭔가 안정된 상태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평형 상태라는 그런 상태 하에 놓여 있는 반도체의 보편적인 상태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보편적인 바이어스가 인가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언바이어스 상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반도체,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 그런 반도체의 어떤
전기적인 또는 물질적인 특성은 어떠한 것인지. 자, 이거 다 추상적인 얘기로 지금 들 텐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하나하나 그 베일을 우리가 열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반도체란 전기를 아주 잘 운반하지도 않고 또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는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일부분 전기를 통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류가 흐르긴 흘러요. 일단 이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를 운반하는 어, 운반체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이 전하가 이동함으로 해서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이 전하를 운반하는 캐리어에 대한 얘기들을 이 챕터 3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챕터 4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캐리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전하를, 대표적인 게 전자 아닙니까? 음의 전하를 운반하는 바로 캐리어가 전자가 되는데요. 이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전하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전류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즉 캐리어의 이동 현상, 전하의 이동 현상을 우리가 챕터 4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챕터 4까지가 물리전제의 아주 기본적인, 가장 일본적인 소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4까지 배운 반도체의 일반적인 그런 이해를 중심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물리전자 1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레고로 뭐 복잡한 성을 진다면 그 레고 한 단위, 블락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되는 구조가 바로 PN 정션, PN 접합 또는 PN 다이오드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PN 접합과 또는 뭐 샷키, 오미 컨택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강의 방법은 이미 공지한 바대로 우리가 원격 강의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은 한 우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미 올려준 내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내 강의 교재란, 강의 노트란 교재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필기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교재를 충분히 읽고 문제도 풀고 그렇게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과제는 우리가 5챕터를 진행하는 동안에 매 챕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교재 챕터 D에 있는 프로블럼 중에 내가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할 예정이고요. 원격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 그 문제를 풀어서 뭐 레포트지나 A4 용지 깨끗한 종이에 잘 풀어서 정성껏 잘 풀어서 스캔을 해서 가능한 한 PDF 포맷으로 변환시켜서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업로드를 하시기 바라고요. 교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재는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요 An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Devices라고 불리는 도널드 니맨이라는 사람이 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니맨이 쓴 반도체 소자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Semiconductor Device Physics라고, 이거보다 굉장히 내용은 유사한데요. 이거보다 조금 심화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랑 혼동하지 마시고요. 책은 좀 더 분량이 많고 한때 그걸 교재로 채택했던 적도 있었는데
좀 더 쉬운 버전인 지금 이 교재를 택한 겁니다. 뭐 참고서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머지 두는 참고서입니다. 여력이 되시면 보셔도 되고요. 평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총 100%에서 시험이 80%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을 치르게 되는데 둘 다 아마 온라인으로 치르게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비중을 좀 더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5%, 합이 80%고요. 아까 얘기했던 과제가 한 보통 서너 번 여러분들에게 부여가 될 텐데 다 합쳐서 10%,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여러분들 출석 점수가 10%가 될 겁니다. 자, 강의 일정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챕터 1에서는 반도체의 어떤 재료가 반도체 재료인지, 그리고 이런 그 반도체 재료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결정 구조,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어떠한 원자 배열, 어떠한 주기성을 가지고, 또 규칙적 원자의 배열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후에 얘기하게 될 전기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게 됩니다. 여기는 뭐 한 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좀 더 걸릴 예정이고요. 한 2주는 잡아야겠지. 자, 그 다음에 챕터 2로 넘어가면 고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도체란 큰 카테고리로 보면 고체에 속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이 고체를 다루는 학문을 아까 고체 물리, Solid State Physics라고 불렀고요. 이 그 고체 물리의 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밴드 이론입니다. 밴드 티오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밴드 티오리도 뭐 굉장히 심오하고 많은 넓은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다룰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목적은 반도체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이해하는 또 소자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까지만 여러분들의 학부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 밴드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퀀텀 피직스 또는 퀀텀 미케닉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떤 물리학적인 사고방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챕터 3로 넘어가면 평형 상태란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반도체 평형 상태에서 반도체가 갖는 어떤 캐리어, 전하를 운반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 또는 홀이라고 불리는, 일렉트론 홀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캐리어인데요. 이런 것들이 반도체 내에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전류 특성이 좋아질 겁니다. 더 많은 이런 캐리어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더 열심히 많은 캐리어들이 전하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 특성이 좋아지겠죠.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저항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컨덕턴스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든 이런 그 반도체라는 물질이 갖는 정기적인 특성은 바로 이런 그 캐리어들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 캐리어들의 통계적인 모델을 챕터 3에서 다루게 됩니다. 워낙 무수히 많은 전자들과 무수히 많은 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적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무수히 많은 캐리어들을 우리가 통계적인 모델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요지는 이거지. 얼마나 많은 캐리어들이 반도체에 존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수식적인 모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챕터 3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챕터 3 전후해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챕터 4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캐리어들이 이거를 뭐 우리말로는 반송자라고 하죠. 이런 반송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전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전류를 창출해내는 캐리어의 액션에는 즉 전류의 창출 메커니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거를 저해하는 요인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챕터 4에서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챕터 5에 우리가 PN 접합 또는 PN 다이오드라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모스펫이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이 PN 다이오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소자예요. 소자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런 건 PN 정션이 어떤 정기적인 특성을 발현하게 되는지 그 이면에는 어떠한 물리학적인 현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다루게 되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과목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녹화 강의다 보니 강의 노트가 첫 번째 강의 노트가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도널드 니맨이라고 쓴 사람의 교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의 소개, 개론 정도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피직스, 반도체 피직스를 에 대한 지식,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우리가 획득하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 이 도표화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점선 안에 표현된 바로 이 부분이 물리전자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타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은 근거가 equilibrium process, 평형 상태, 반도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큰 대전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 평형 상태가 뭔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일단은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반도체의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지 않고 반도체가 그냥 자연 상태, 안정된 상태에 있는 반도체의 모습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피니션은 추후에 다시 정확히 디파인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챕터 1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챕터 1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반도체의 재료란 무엇이냐? 이거를 이 재료적인 측면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챕터 2에 들어와서 에너지 밴드, 에너지 밴드는 도대체 뭐고, D이론이라는 그 밴 다이어그램이란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본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D이론, 우리가 학습한 이 밴드 이론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반도체, 세미컨덕터 내에 존재하는 캐리어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렉트론이라고 했죠. 이런 그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반송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개수로 분포되어 있고, 또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이런 무브먼트, 액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내용들, 왼쪽에 있는 네 개의 주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PN 정션, PN 접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를 공부하는 데까지가 유리전자의 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반도체는 평형 상태라는 대전자에 놓여서 우리가 얘기를 진행시킨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물전 2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리전자 2에 들어가면 요 물전 1에서 얘기했던 요 평형 상태를 살짝 벗어나서 소위 non equilibrium physics, 비평형 상태에서는 그런 반도체가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는지, 이때 반도체 수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과 또 합쳐져서 이제 본격적인 디바이스들, 트랜지스터, 모스펫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피직스의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첫 강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첫째 주가 좀 험하게 날아가긴 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요 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반도체의 종류입니다. 반도체 종류. 여기 보면 Elemental Semiconductor, 단일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죠. 실리콘이 쓰이기 이전, 뭐 지금도 또 새롭게 애초에 저머늄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이것도 다 주기율표상의 4족에 속하는 원소들이죠. 자, 왜 그럼 4족의 원소들이 이런 반도체 재료로 등장하게 됐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 챕터 1에서 소위 그 결정 구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아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얘기는 조금 뒤로 남겨놓고요. 초창기에 이제 저머늄, 게르마늄이라고도 부르는 이 저머늄 반도체가 처음 반도체를 리드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이제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주류를 이루게 됐죠. 지금도 반도체소의 거의 뭐 99.9%가 실리콘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퓰러한 반도체 재료가 실리콘 아닙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저머님이 또다시 컴백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그 특성 때문에, 우수한 특성 때문에. 이 C는 탄소 아닙니까? 카본이죠. 근데 이 카본 자체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은 반도체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카본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네, 여러분들 탄소가 실리콘, 우리가 이제 결정 구조 공부하게 될 텐데요. 실리콘과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갖게 되면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엄밀히 말하면 절연체입니다. 근데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지, 이 다이아몬드 단결정 상태의 다이아몬드에 우리가 불순물을 첨가함으로 해서 반도체에 비슷한 그런 성질을 부여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근데 뭐 가장 대표적인 단일 원소, 엘리먼탈 세미컨덕터는 실리콘과 저머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요 tin, SN은 주석이죠. 그다음에 PB, 이거는 뭐야? 리드, 나비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도체가 4족에 있지만 전혀 다른 특성과 다른 결정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가 아니고요. 금속입니다. 자, 이런 단일 원소로 만들어진 반도체가 있는 반면에 소위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화합물 반도체가 되겠죠. 즉, 두 종 또는 세 종, 즉, 두 개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반도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3족과 여기 3족에 있는 원소들, 여기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족, 3족과 5족이 합쳐지게 되면 3호족, 3,5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라고 3호족 화합물 반도체라고 부르죠. 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갈륨과 AS 비소죠. 갈륨 아르세닉이라고 하죠. 아르세닉. 갈륨 아르세나이드라는 화합물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실리콘 다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실리콘에 비해서 전자들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하이스피드 디바이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할 때 특별한 경우 이런 갈륨 비소 화합물 반도체가 사용되기도 하죠. 또는 여기 갈륨과 질소가 합치게 되면 갈륨 나이트라이드, 갈륨 지라물 반도체라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 뭐 지면이나 뭐 유튜브나 뭐 방송에도 많이 언급되는 뭐 우리나라 국산 KF-21 국산 4.5세 전투기 만드는데 그 우리나라가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선 최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에이사 레이더라는 것을 개발해서 탑재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이 레이더 재료로 파워앰프죠. 엄밀히 말하면 거기 트랜시버에 들어가는 파워앰프 재료에 이 갈륨 지라물,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가 사용되죠. 뿐만이 아니라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우리 생활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 우리 LED 조명에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TV 뒤에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그 LED 이런 것들 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LED를 사용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이 3족과 5족을 섞으면 정말로 다양한 화합물 반도체가 생겨납니다. 뭐 보론 나이트라이드,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인디움 아르세나이드, 갈륨 포스파이드 등등등등. 자, 이런 반도체 재료들이 다 특성이 다 달라요.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겁니다. 화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3호적 간에 만든 화합물 반도체다 그래서 3,5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좀 더 떨어져 있는 2족과 6족이 만나게 되면 2,6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드뮴 테루라이드. 그러니까 인프라레드 적외선, 우리가 나이트 비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야간 투시경, 뭐 나이트 비전이라 해서 야간에 보기 위해서, 야간에는 가시광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적외선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적외선을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뭐 반도체 소자, 뭐 카드뮴 설파이드라든지 이건 뭐 솔라셀 재료로 사용되죠. 태양전지. 그다음에 뭐 징크 설파이드라든지 등등등. 뭐 이거 여러분들 다 알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때로는 사족과 사족을 섞어서 화합물 반도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실리콘 카바이드. 아주 대표적인 내열 재료죠. 굉장히 높은 온도에도 견딥니다. 2000도 이상에서 견뎌내고, 엄밀히 말하면 절연체에 가깝지만 이걸 또 반도체 재료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실리콘과 저어모늄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실리콘 저어모늄 반도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A란 물질과 B란 물질을 섞으면 A, B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컴파운드라고 부르죠. 그런데 A와 B를 A 30%, B 70%를 섞어서 A 0.3, B 0.7 이런 상태로 그냥 물과 기름이 섞여 있듯이 그냥 화합은 일어나지, 화학적인 결합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알로이라고 합니다. 알로이. 영어에서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뭐 알로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합금이라고 번역해요. 여러분들 철도 금속도 순수한 금속이 있잖아요. 철. 순수한 금속 철은 너무 연해서 못 쓰지. 그래서 항상 알로이를 씁니다. 여기에 뭔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대표적인 게 탄소가 들어가죠. 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틸이 얻어지죠. 여기에 뭐 크롬도 들어가고 뭐 니켈도 들어가면 우리가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 특수한 스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알로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물질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상태의 반도체를 알로이 세미컨덕터라고 불러요. 화합물 반도체가 아니라 합금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게 아까 실리콘 저어모늄이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두 개가 그냥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실리콘 50%, 저어모늄 50%.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리콘 반, 저어모늄 반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 마치 칵테일 하듯이 뭐 술과 어떤 다른 음료를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듯이 이 두 개의 물질을 이렇게 섞게 되면 실리콘의 물리적인 성질과 저어모늄의 물리적인 성질이 반반 융합된 반 정도의 성질을 갖는 반도체가 새롭게 등장하게 돼요. 자, 이런 그 반도체를 우리가 알로이 세미컨덕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개만 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3개, 4개도 섞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갈륨과 아르세닉이 만들면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화합물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그랬는데요. 여기에다가 요 알루미늄과 아르세닉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면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얘를 70%, 얘를 30% 섞는다고 하면 갈륨이 0.7이고요. 알루미늄이 0.3이고 나머지는 아세닉으로 구성된 갈륨,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또는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3원계, 3개의 원소들로 섞여서 만들어진 알로이 세미컨덕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반도체 재료들을 소위 칵테일 하듯이 섞어서 새로운 특성을 갖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어떤 소자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탐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섞으면 이제 4원계가 되죠. 이걸 쿼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쿼터널이 뭐 복잡해지지.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깊숙이 뭐 여기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내가 약속했듯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얘기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